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48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일단 취지는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등기해 놓는 거. 이름을 빌려서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는 것을 금지하고자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고요. 적용 범위인데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물권까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명의신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적용제에서 1번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거고 2번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요.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도 물론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의신탁인데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이 뭐냐? 3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은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뭐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력 1. 원칙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뭐예요? 무효인데 무엇은요? 물권 변동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명의신탁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간단하니까 꼭 숙지하시고요. 요 부동산 실명법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반드시 1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문제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이 많지 않고 문제 사례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 문제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1번 부동산 실명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1번 가등기 담보는 제외됩니다. 2번 상호 명의신탁 제외되죠.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 제외되고 4번 배우자 간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규제되지 않아요. 5번 농지, 토지죠. 명의신탁 당연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1번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그냥 그대로 드린 이유는 무효든 유효든 결론은 똑같아요.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합니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 명의신탁자는 불법 점유자 내지는 불법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명도 내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X예요. 자,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따라서 대외적으로 불법 점유자, 불법 등기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은 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명의수탁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럼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5번 이때는 명의신탁자는 대의에서 그 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이죠. 1번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한 것은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이지 약정은 항상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아주 잘 나온 형태의 지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심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반드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사례는 전형적인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보시면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죠? 그러면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종중이죠. 그러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무효고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4번부터 보시면 3번부터 보시면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위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3자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뭐예요? 소유자니까요. 따라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을의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누구에게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조로 친지 을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매수 자금을 주면서 네가 사라고 뭐까지 한 거죠?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을이 병인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이 뭐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2번 갑은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예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입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탁 사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왜요?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멈추할 때 이 경우에 관한 당기술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좀 달라졌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매도인인 을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3명이 한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갑을 통해서 등기되지 않고 직접 왔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을은 매도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뭐죠?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요? 채권은 있기 때문에 을을 대위해서 을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갑도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정의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위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아도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여로 팔아먹으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불문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은 병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 발생하게 될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하여 친구 을에게 대신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갑이 건네준 가정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관해 알지 못하는 병과의 사이에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 계획을 체결하였고 1971년 5월 1일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격려했다. 갑은 1971년 5월 1일 을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점이죠. 사실관계는 아까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기업 갑은 병을 대의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니은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뭐예요? 무효니까요. D급번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취득쇼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등기를 하지 않아서 뭐는 없죠? 소유권은 없는 상태죠. 다만 70년대니까 20년이 경과되면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D급번은 뭐죠? 맞는 거죠. 리얼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을이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만약 을이 2004년 2월 1일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했다면 갑은 을을 대의하여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뭐죠? X겠죠. 왜요? 을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이고 마지막 명의신탁이죠. 이걸 우리가 두 명이 한다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부부가 아니라 친구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갑은 자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물론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약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1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약정은 이미 뭐죠? 무효니까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번처럼 갑과 을 간의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받는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유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넘겨보시면 6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4가지 형태의 명의신탁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부실법은 다 끝난 거예요. 6번 보시면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증인 병의 이름 불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병 위부당을 매수하는 매매를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거죠. 뭐죠?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죠? 자, 타당하지 않은 것 4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7번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생각이 된 이유로 인적인 병의 이름을 빌리고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면서 주어 을과 위부당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면의 소유권 이전을 맡겼고 이때 을은 갑병 간의 매매사실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자, 이거죠. 달라진 것은 뭐죠? 얘가 을이 아니라 뭐죠? 병이고 얘가 뭐죠? 을이라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죠. 일단 답은 뭐죠? 2번이죠.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죠.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 종중 소유의 임야가 현재 종중 을에게 명의신탁 때 을 소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이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4번 갑이 제3자 정에게 위 임야를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종중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뭐죠? 을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은 갑을 대해야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 명의인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2014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후 갑은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토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은 뭐예요? 이게 달라졌죠. 매도인이 누구예요? 병이고 명의수탁자가 뭐죠? 을이죠. 보통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죠? 요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죠? 3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누군가요? 병이고
명의수탁자가 누군가요? 을이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을도 갑도 아닌 누군가요? 병이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병인 것이지 을이 아니니까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예요? 채권은 있는 거죠.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갑은 을에게 직접 뭔가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이거는 뭐 억지로 만든 지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인데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죠? 자, 이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은 뭐냐면 상호 명식인데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작년도 기출문제로 두 문제 나왔어요. 그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끼리는 이미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갑을 간의 등기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을이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갑과 을로 한정해서 지문이 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접근하면 되고요.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갑과 을끼는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하여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자, 그럼 병의 방해 행위니까 공유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니까 방해 배제나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요? 대외적으로는 뭐로 취급하니까요? 공유로 취급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정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유입니다. 따라서 갑을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분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 다시 읽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을이 경락받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맞는 질문이죠. 대내적으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입니다. 또 25, 여기 문제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9번과 11번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나오는 거고요. 10번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소유권을 집어넣는다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제로 몇 문제가 나온 거죠? 2문제가 나온 거죠. 11번.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요 계약 명의신탁인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매도인이 선의가 아니라 뭐죠?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을 간의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전에도 무효고 지금도 무효고요. 뭐가 달라지죠? 등기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죠? 무효라는 것이 달라지죠. 따라서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기속이 돼요?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갑과 병 간에는 아무 사이가 아니니까요.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물론 X고요.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5번 을이 X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예요. 왜요?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요약 강의하고 문제집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문제집 강의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정규 과정은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더뱀축하고도 좀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2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정리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알차게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아니라 우리 문제지처럼 법률행위, 민법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서 정리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많이 하면 또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거는 꼭 나오겠다 또 나오겠구나 싶은 거를 골라서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제공해주고 자료는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판례를 또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판례를. 왜냐하면 판례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판례가 좀 있고요. 판례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득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 판례 강의도 제가 촬영을 할 거고요. 이것도 교재도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런 걸 제가 일단은 6월 말까지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특강을 뭐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가능하다면 얘기죠. 뭐 우리 사장님도 동의하시고 그러는데 뭘 할까 하냐면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10월달 그죠? 마지막 10월달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그죠? 10월 초나 9월 말에 이제 쪽집게 강의해가지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를 보통 한 100문제 정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민법은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특강을 하면 적중률이 한 80% 이상은 돼요. 솔직히 말하면 95% 이상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민법은 참 신기하게도 나온 데서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법은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간에 이게
내는 분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올 만한 부분만 정확히 정리하시면은 거의 적중률이 뭐 95%, 뭐 솔직히 말하면 한두 문제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쪽집게 강의해가지고 나올 만한 부분만 또 골라가지고 또 강의를 진행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